남편의 여사친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저보다 3살 많은 남편을 만나게 되어 1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있었어도 제가 무뎌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2년 차였고 아이는 없습니다. 둘 다 일 욕심이 많아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 아이는 2년 뒤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 없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남편과 여사친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라고 했고 친하게 어울리는 무리 중 한 명입니다. 남편에게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모임이 있습니다. 남편 포함 남자 4명, 여자 3명입니다. 그중 한 친구인데요. 남자친구 1명 빼고는 모두 결혼을 했고 그중 이혼남 1명, 이혼녀 1명입니다. 이혼한 이유는 남자친구는 성격 차이와 여자의 낭비벽 이심에 결혼 6개월 만에 이혼했고 여사친은 몇 번의 유산으로 아이는 없고 남편의 폭력과 복잡한 여자관계로 3년 정도 참고 살다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결혼 약속을 했을 때 처음으로 그 모임에 데리고 나가 인사를 시켜줬고 그 이후 매번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함께 참석해서 다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가정도 있고 일도 하고 있으니 자주 못 만날 것 같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도 무슨 할 얘기가 그리 많은지 모임에 가면 집에 오는 시간은 항상 이른 오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지내니 그 모임이 제 눈에는 좋아 보일 리가 없었죠. 솔직히 이혼한 여사친이 신경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정말 순수한 친구 사이라고 얘기하며 너도 잘 알면서 왜 그러냐며 저를 친구도 못 만나게 하는 속 좁은 여자로 몰았어요. 밤늦은 시간 한참 자고 있는 새벽 시간 출근 준비하는 이른 아침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을 보내고 술 먹고 전화하는 여사친을 어떤 여자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혼해서 언니가 힘들구나, 그래서 친구들한테 위로받고 기대고 싶고 해서 연락을 하는구나 생각하며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니는 친구가 오빠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언니들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왜 항상 오빠한테 술 먹고 전화해서 울고불고 나오라고 하고 외롭다고 하는 거냐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했는지 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텐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잘 얘기해서 이제 연락 조금 줄이라고 할게 라고 하길래 알겠으니 알아서 빨리 정리하고 우리 저녁 시간을 망치지 않게 처신 잘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잘 얘기했는지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만의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오랜만에 분위기를 잡은 날 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즐거운 데이트를 한 후 집으로 들어와 맥주를 마시면서 서로의 눈에서 불꽃이 튀어 우리만의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의 전화벨이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서로에게만 집중하려고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고 저 멀리 던져놨는데 계속해서 전화와 카톡 진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깨졌고 기분이 나빠진 저는 남편을 밀쳐내고 옷을 입고 나가봤습니다. 역시 남편의 여사친이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초인종을 눌러대는 통에 주변 시끄러울까봐 얼른 문을 열어주고 집 안으로 들였더니 제 집인 양 신발을 벗어던지고 들어와 소파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셔츠의 단추는 가슴골까지 풀어져 있고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로 속옷이 보이던지 말던지 세상 편한 자세로 뻗은 그 언니를 보고 너무 놀라 얼른 이불을 갖고 나와 덮어줬습니다. 한심한 눈으로 그 언니를 보고 있으니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나오더니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는 들어가서 쉬어라고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미쳤어?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둘만 두고 어디를 들어가? 이게 말이 돼? 그럼 어떡해, 우리 둘 다 여기서 지키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얘 이렇게 두고 우리 둘이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잖아. 여기는 우리 집이고 우리는 부부인데 뭐가 이상해? 그게 왜 이상해? 지금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온 저 언니가 이상한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돼? 라고 화를 내니 남편은 알겠으니 흥분하지 말고 화 좀 가라앉히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여사친에게 전화해서 데리고 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언니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방에 들어갈 수도 없어 식탁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언니가 일어났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건지 아님 기억이 안 나는 척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에게 묻더군요. 너무 갈증난다, 물 한 잔만 줘 라고 하는 언니를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언니, 상황이 어찌됐든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라고 쏘아붙이니 남편이 안절부절하며 이제 정신 든 애가 뭘 알겠어. 들어가 있어. 내가 얘기할게 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고 남편 반응에 더 화가 난 저는 10분 내로 보내하고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고 잠시 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택시 태워보내려고 같이 나갔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두고 나간 상태라 연락할 길이 없었고 남편의 휴대전화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받지 않았습니다. 부부만의 시간을 망치고 밤새 잠도 못 잤는데 갑자기 사라진 남편까지 기다리고 있는 저희 모습이 화가 나고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나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왔고 따라 들어온 남편은 여사친이 배고프다고 뜨끈한 국밥 같이 먹어달라고 해서 같이 밥 먹고 들어왔다고 하네요. 내가 집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밥을 먹고 왔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집에 혼자서 기다리고 있을 나는 안중에도 없고 숙취로 고생하는 여자친구만 걱정됐어? 밥이 목으로 넘어가.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정말 미안해. 걔가 하도 징징대고 정신없게 하는 바람에 내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황금 같은 주말 하루가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오전에 화가 났던 감정이 조금은 사그라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눈치를 봐가며 노력을 했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결혼기념일도 다가오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모임 날짜가 잡혔는데 우리 결혼기념일이랑 겹쳤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그게 왜? 무슨 문제 있어? 아니 그냥 그렇다고 라고 하는 남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설마 모임과 결혼기념일을 두고 고민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모임을 하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군대를 갔거나 애 낳으러 가는 상황이 아닌 이상 빠진 애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기념일 따위 때문에 모임에 빠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중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하고 그래. 그런 거 아냐. 우리 결혼기념일이 더 중요하지 하며 어색한 웃음을 보이고는 휴대폰을 가지고 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설마 모임에 나가지는 않겠지 생각을 했고 그날 저녁 일정을 계획하며 여기저기 예약을 마쳤습니다. 기념일 당일 퇴근 후 남편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가던 중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리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 먼저 들어가서 차라도 마시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니까 1시간 이내로 올 수 있다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곧 남편이 왔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분위기도 낼 겸 호텔을 예약했는데 남편은 난처해했습니다. 호텔 예약했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잖아.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저녁만 먹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 조금 당황스럽네.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예약 다 해놨는데 그리고 결혼기념일인데 하루 정도는 밖에서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 뭐가 싫은 건데. 그럼 내가 얘기할 때 싫다고 하지 지금 와서 왜 이래? 그래 그럼 올라가자. 잠깐만 회사에서 전화 온다. 남편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옮겼고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통화를 끝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퇴근하면서 처리한 일이 잘못돼 거래처에서 난리 났다고 팀장님이 당장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시네. 어쩌지? 에휴, 얘기를 듣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쩌긴 뭘 어째 회사 일인데 들어가 봐야지. 난 내가 알아서 집으로 갈 테니까 잘 정리하고 연락 줘. 빨리 처리하고 갈게. 기다리고 있어. 정말 미안하고 이해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로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기념일은 맛있는 식사로 끝이 났습니다.
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며 새로 구입한 잠옷을 입고 맥주를 마시는 중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아. 거래처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거래처가 어디 있는데? 이천에 있는데 거래처 사람들 다 퇴근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 정말 미안해. 꼭 오빠가 가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진행했던 일이라 내가 가야 해. 오늘은 못 들어가겠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바쁘니까 끊는다. 사랑해. 그 전화를 마지막으로 남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하는데 이해해야지. 그래야 내 속이 편하지라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전화벨 소리에 깨서 받아보니 경찰서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달음에 병원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음주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은 안 입었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편에게 가봤더니 당황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별일 아닌데 멀리까지 뭐하러 왔어? 난 괜찮아 이러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구 찾고 있어? 왜 그렇게 두리번거려? 아니야, 응급실은 처음이라 신기해서 라며. 말끝을 흐리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갈증이 난다며 물을 사다 달라는 남편 말에 편의점으로 갔고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는 남편의 여사친을 봤습니다. 닮은 사람인가? 하긴 그 언니가 지금 여기에 있을 리가 없지 하며 발길을 돌리려는데 언니도 저를 봤는지 당황해하며 재빨리 고개를 돌리는 모습에 촉이 안 좋아졌습니다. 물을 사서 남편에게 갖다 준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언니 봤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언니를 봤다는 거야?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듯이 저에게 되물었고 딱 봐도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한 저는 오빠가 얘기 안 해주면 내가 모를 것 같아? 경찰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하고 일어서려는데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다 얘기할게. 얘기하면 용서해주는 거다 하며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팀장님의 전화를 받고 회사에 갔고 거래처에 다녀오겠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거래처에 가려고 할 때 여사친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이라고 모임 못 나온 거 아는데 서운하다고 너 없으니까 재미없다고 잠깐이라도 들려라. 너무 보고 싶다 했고 남편은 거래처에 가는 길에 잠깐 들러 인사만 할 생각으로 모임 장소에 갔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올 거라 생각했는데 혼자 온 오빠를 본 언니는 상황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럼 먼 길 운전하는데 옆에서 말동무나 해주겠다 하며 같이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들었던 것처럼 사고가 났고 다행히 둘 다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역주행 운전자는 크게 다쳐 같이 병원으로 오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함께 다녔다는 걸 몰랐을 텐데. 그동안 나에게 걸리지 않고 거짓말한 게 얼마나 더 있을지 소름 끼쳤습니다. 남편은 이번이 처음이고 거짓말한 적 없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왔고 배신감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집에 온 지 30분도 되지 않아 남편이 왔고 저를 붙잡고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말 회사 일 때문에 거래처에 간 거는 맞니? 둘이 야간 드라이브 하면서 데이트한 거 아니고? 아냐, 못 믿겠으면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시켜 줄게. 제발 믿어줘. 그리고 용서해줘 라며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면 여사친과의 동행 말고는 모두 사실인 것 같지만 그래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계속 남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사친이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안 받으려 했고 저는 전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같이 듣기 위해 스피커폰으로 해놓았습니다. 콧소리를 내며 잘 들어갔어? 와이프가 뭐라 하네? 나 때문에 곤란하게 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자리 만들어주면 내가 잘 얘기할게. 오랜만에 단둘이 드라이브 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다 망쳤네. 통화하기 힘들 테니까 내일 다시 전화할게. 쉬어라며 혼자 떠들다 통화는 끝났고 전혀 미안한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왜 항상 우리 둘 사이에 오빠 여사친이 끼어들어? 이렇게 쓸데없는 감정 소모하고 싸우는 거 정말 싫어라는 저의 말에 남편은 미안해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그 언니에 대한 감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게 지내고 있을 때 이혼을 생각하게 할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저의 기분을 풀어주고 마음을 달래주려고 저 몰래 식당과 호텔을 예약했고 저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살짝 기분이 풀어졌고 식사도 기분 좋게 끝냈습니다. 오늘은 나만 믿고 따라오라며 잊지 못할 하루를 보내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처음보다는 기분이 많이 풀어졌고 오늘은 실망시키지 마라며 남편을 따랐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샤워를 먼저 마치고 기분 좋게 와인을 마시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불청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디서 지켜보고 있기라도 하는 듯 항상 중요할 때 귀신같이 분위기를 망치는 능력이 있는 여사친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고 남편도 알겠다며 휴대폰을 끄려고 할 때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었는지 엉망이야.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와주면 안 돼? 라는 내용이었고 안 봤다면 모를까 문자를 본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으니 핸드폰을 보여주었고 저는 다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매번 이래? 왜 항상 오빠야? 그래서 지금 가봐야겠다는 거야? 이런 상황에 걔 혼자 두는 것도 위험하잖아. 같이 가보자. 너도 신경 쓰이잖아. 이러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혼자 보낼 수도 없어 함께 여사친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사친 집에 도착했고 여사친은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에게 안겼습니다. 너무 무서웠다느니 혼자 서 있을 자신이 없으니 오늘은 같이 있어달라며 남편을 안고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신경도 쓰지 않고 아니 오히려 보란 듯이 더 꽉 안으며 남편이 가슴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마실 물도 없으니 사다 달라며 자기는 혼자 있기 무서워 남편과 있겠으니 저에게 빨리 물 좀 사다 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 집에 둘만 두고 나오는 게 너무 싫었던 저는 그럼 셋이 같이 다녀오자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저를 내보냈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은 미안하지만 빨리 물 좀 사다 줘. 얘가 많이 놀란 것 같으니 부탁해라며 기어이 저를 혼자 보냈습니다. 한참 멀리 떨어진 편의점을 찾아 물을 사서 집으로 갔더니 닫고 나왔던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아니 너무 조용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발은 그대로 있었고 소리나는 방으로 조심스레 가보니 두 사람이 키스를 하고 있네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고 여사친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라는 기색 없이 보란듯이 더 과감하게 남편의 목을 끌어당기며 키스를 하면서 남편의 손을 본인 가슴으로 갖다 댔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들고 있던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봤고 오해라며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헐레벌떡 따라 나온 남편은 진짜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라며 저를 붙잡았고 저는 그 입술에 립스틱이나 닿고 말해 내가 봤는데 뭐가 오해야? 둘이 격렬하게 키스하는 거 내가 다 봤다고 뭘 설명하겠다는 건데.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계속 나왔고 저의 눈물을 본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 언니가 걱정되면 둘이 살아. 왜 더러운 관계에 나를 끼워 넣고 둘이 재미 보고 있니? 내가 빠져줄 테니 삼류 영화는 둘만 찍어. 그렇게 저는 집에 와서 남편 짐을 싸놓고 가방은 밖에 내놨습니다. 미친 듯이 울려대는 휴대전화는 꺼버리고 회사에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낸 뒤 집에서 운둔 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연락이 닿지 않는 남편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되어 집으로 배달 음식을 보내며 메모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삼자 대면하자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오해 풀고 만나서 얘기하자. 이혼을 하더라도 이대로 끝내면 너무 억울하고 화병이 날 것 같아 삼자 대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 집으로 들이기는 싫었고 밖에서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큰 소리 날 것 같으니 여사친 집에서 보자고 했고 그 집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여사친과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최대한 침착하게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여사친에게 그날 왜 그랬는지 너가 다 설명해 라고 했고 여사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정말 미안해. 그때 너무 경황이 없었고 무서웠어. 그 상황에서 도연이를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기대고 싶었고 걸칠 옷을 찾으러 방에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같이 들어가 달라고 했어. 찾는 중에 발이 꼬여 넘어질 뻔한 걸 도연이가 잡아줬고
그 순간 누군가 옆에서 나를 잡아주는구나 생각되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안정된 마음이 들어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키스하고 싶어졌었어. 정말 미안해. 상처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 내가 그동안 너무 외로웠나 봐. 정말 미안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나를 기만하려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그날 나랑 눈 마주쳤잖아요. 나랑 눈 마주치고 오빠 손 언니 가슴에 가져다 만지게 했으면서 내가 다 봤는데 어이없네요. 여사친은 순진한 얼굴로 무슨 말이야. 나 그날 내 정신이 아니었어. 제정신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 남편에게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 왔고 남편은 금방 다녀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여사친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너는 나 못 이겨. 너는 길어야 3년이었지만 나는 20년이야. 도연이가 왜 너랑 결혼한 줄 아니?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들 중에 너를 허락했거든 내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연이 원래 내 남자였어. 내 거였다고. 내가 먼저였는데 너가 끼어든 거야. 우리는 소개로 만났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언니를 만나고 있었다면 나를 소개받을 리 없잖아요. 너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니? 나는 그때 이혼 전이었고 홧김에 너 소개받은 거라고. 말도 안 돼. 거짓말. 도연이 오면 물어봐. 진실을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 남편이 왔고 언니에게 들은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당황해하며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내가 다 얘기할게라며 저를 데리고 나왔고 다리가 풀린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밖을 나오는데 여사친은 창문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다 말해. 빨리 정리하고 와.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저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왔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냈고 어느 순간 서로 이성으로 보여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친구들도 불편해할 것 같아 친구들 몰래 둘이 연애를 했고 그 사정을 모르는 다른 친구가 여사친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준 후 그 남자가 착하고 능력도 좋아 그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한동안은 서로 연락 없이 지냈고 남편은 친구들 모르게 혼자 방황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했으니 그 결혼 생활도 행복할 리는 없었겠죠. 결국 여사친이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둘은 그렇게 불륜을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사친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바로 이혼하고 우리 둘이 혼인신고해서 애 낳고 키우자고 했지만 여사친은 너는 좋지만 아직 아이는 싫다며 낙태를 했고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된 여사친의 남편이 위자료 청구하며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냥 두 사람이 그렇게 지내면 되지 왜 나를 소개받았냐고 물으니 여사친의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혼녀인데 너희 집에서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냐며 너도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우리의 조건은 같아지니까. 누구든 소개받아서 결혼하고 대충 살다가 이혼하고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1년도 안 살고 이혼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혼할 기미가 안 보이니 본인이 나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저질스러운 생각은 막장 드라마 소재로도 안 쓸 법한 아주 비겁하고 더러운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랑이면 사랑으로 극복하고 둘이 알아서 해야지 왜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치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처음에는 쉽게 이혼할 줄 알았는데 저와 살아보니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고마웠고 본인도 모르게 점점 제가 좋아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사친에게 이혼하기 싫다고 말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여사친은 남편이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봐 계속 도발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앞으로 여사친 만나지 않고 모임도 나가지 않겠다며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저는 저급한 두 사람의 사랑놀이에서 이만 빠지고 싶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끝내려고 했을 때 휴대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여사친의 은밀한 사진과 동영상이었고 이쯤에서 너만 빠져주면 해피엔딩이야 라는 내용이 함께였습니다.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최근의 영상까지 제법 많았습니다. 더럽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고 남편의 얼굴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언니가 알아서 증거를 보내줬네. 오빠가 유책 배우자니까 이혼 소송할 거야.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게 얘기한 후
여사친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직접 증거 보내줘서 고마워요. 오빠는 언니가 가져요. 대신 상간녀 소송 진행할 예정이니 위자료 준비해두세요. 냉정하게 얘기하는 저를 본 남편은 제발 그러지 말고 용서해달라며 계속 빌었고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뒤로하고 양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알려드렸고 남편에게는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가지 않고 버티면 부모님들 모두 오시라고 할 예정이니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처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아이가 없어 생각보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을 겪고 나니 체력이 바닥났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용서해달라며 남편은 집과 회사로 계속 찾아왔고 더 이상 마주치기 싫었던 저는 회사에 지방 발령을 요청한 후 빠르게 이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간 겪었던 일들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제발 바라기를 둘이서 헤어지지 말고 더러운 사랑놀이에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었으면 할 뿐입니다. 본인 상처받지 않겠다는 못된 심보로 남사친, 여사친으로 위장하지 말고 본인 감정에 충실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직 젊으니 빨리 털어버리고 당분간은 일만 해야겠습니다. 내일이면 조금 더 단단해질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